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새벽 6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관계가 이미 명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말하자면 위증을 교사했다. 재소자를 시켜서 위증을 교사했다. 라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미 해가지고 검찰 결론은 위정교사는 없었다. 이것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의 허위 증언에 이 정권이 놀아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려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장관이 재심의를 해라 라는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냐면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지대사건과 같은 국가적 사건일 경우에만 한 10년, 몇십 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걸 또 했어요. 또 그 전임자 추미애 씨는 그것도 사기꾼이 전하는 소식에 의해 가지고 이른바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해가지고 뭐 유시민을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다는 이런 허위 증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는 수사권 지휘를 했다가 그것도 수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허위 제보였다. 이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중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이건 별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추미애, 박범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재심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조남관 이분이 지금 검찰총장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회의에 이 대검 부장뿐만 아니라 고검장들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열겠다 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어제 밤을 새워 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회의를 한 결과는 뭐냐, 역시 검찰의 위정교사는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수결로 투표를 해 가지고 10대 14명 중에 대검 회의에서 대검 부장단은 친여 성향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고검장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토론을 하고 10명 중에 14명입니다. 14명 참석자 중에 10명이 이것은 무혐의 불기소다. 무혐의 불기소란 말은 한명숙 뇌물 사건이 적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재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소가 되면은 또 이 판사들 중에서 친여 판사가 요 사건을 맡아가지고 위정교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게 재심사유가 됩니다. 요런 게. 재심사유가 돼가지고 무죄를 받도록, 재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사면 복권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걸 뒤집으려는 이건 음모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이런 법치 파괴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정권 하에서 그런 압박을 견뎌내고 14명 중 10명 압도적으로
불기소를 결정을 했다 이래 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아주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체면이 묵사발이 되었어요. 수십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당신이 주장하는 거 그거 아무 근거가 없어. 그 사기꾼 같은 사람 이야기 듣지 마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들로부터. 아니 이 박범계 씨라는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자기가 판사할 때 한 재판은 뭐냐 하면은 강도 사건, 강도 살인 사건이었죠 아마. 어쨌든 그 사건에 오판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감옥 살린 그 재판에 배석 판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판사로 있을 때는 그런 오판을 하고 오심을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법무장관 해가지고는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이거. 어제 오전 10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전국 1선 고검장 6명, 14명이 참석했는데 조 대행을 포함해가지고 이들 4명이 나중에는 토론해가지고 결론이 안 되니까 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10명, 2명은 기소, 친정권 검사들, 2명은 기권에 투표했다고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1선 고검장 6명은 저는 불기소에 표를 던져가지고 법무장관을 뭐라고 그럴까요?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겁니다. 대검 간부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어요. 친정권 성향 검사장이 다수 포진한 현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가 열릴 경우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남관 대행은 1선 고검장까지 참석자를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머리를 쓴 거죠. 이 사건의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원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존처럼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은 친정권 검사로 이미 레벨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한 이 의혹은 전현직 법무장관이 2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사와 재심의를 밀어붙였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기꾼에 휘둘리는 법무장관, 사기꾼에 휘둘리는 법무장관, 이런 법무장관을 검사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좋아하겠네요. 사기꾼이 좋아하겠어요. 정권 사기단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 세계 사법사상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사법사상,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이 법치를 우습게 보이도록 만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정 강요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19일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딱 사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사건 기록 검토가 먼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검의 허정수 감찰 3과장, 임원정 감찰정책연구관 순서로 사건 처리 의견을 발표를 했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이 이들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했고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박찬록 즉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정태원 대검 감찰 3과 팀장,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했던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 3부장도 회의에 나와서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진행된 사안을 들여다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이건 허무맹랑한 정보에 근거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정보 판단 능력이 전혀 없어요. 사기꾼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정도 같으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분별력이 없다 이겁니다. 분별력. 진위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하는 건데 진위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선악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건데 피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적과 동지를 분별 못해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적을 친구를 적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적 김정은을 친구로 여기고 우리의 친구인 일본을 지금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위 분별력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선악 분별력이 망가져요. 그리고 피하 분별력이 망가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치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다. 문명 파괴 정권이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검사들이 법치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문명을 수호하는 아주 피마르는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 박수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이 10명의 의인입니다. 10명의 의인. 표결 과정에서도 뭐 티각태각 했답니다. 이 안에 14명 중에 몇 사람은 친정권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게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 대검 감찰부장은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기명 투표를 하자. 이런 걸 왜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혀줘. 기명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기명 투표로 이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참석자 다수는 재소자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면서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번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깜빵 동료였던 최모 씨가 작년 4월 초 법무부에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허위 법정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작년 5월 한만호 전 대표의 또 다른 감방 동료인 한모 씨도 뉴스타파 MBC 서면 인터뷰에서 수사팀의 위정 교사가 있었다. 반면에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김모 씨는 KBS 인터뷰에서 위정 강요는 없었다. 이렇게 막 엇갈린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작년 6월 의혹 조사에 나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김 씨와 진정서를 낸 최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둘 다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걸 들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위정 강요 의혹을 제기한 최 씨가 위정 강요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작년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법무장관이 끼어들었다 이 말이죠. 이번 의혹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여권이 사기 전과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최 씨가 수사팀 위정교사 진정서를 내고 한 달 뒤인 5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아니 그러면 국무총리 지낸 분이 뇌물을 안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뇌물 받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이런 세상입니까? 법무부와 검찰, 법원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정권에서 압박을 넣은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한명숙 재조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기소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던 임연구관을 투입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명예회복 불씨를 되살리려다 또 실패한 것이다. 법무장관 그만둬야 되죠. 창피해서 어떻게 검사들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명숙을 사고들까요? 한명숙 남편은 유명한 김일성 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영복도 포함됩니다만 통일당 사건의 중요 범죄자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징역 10년 이상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즉 국가반역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사상범이었던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지워보려고 하는, 세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하는, 권력의 힘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고약한 정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런 짓을 하려다가 일단 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가 감옥에 넣겠다는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것도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대통령 하의 정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게 지금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라는 저 히틀러와 모택동이나 스탈린의 인권 탄압을 방불케 하는 그 사건에 침묵할 수 있느냐, 가짜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짜 인권 운동가로 득실되는 이 정권, 그러나 아직 검사들의 용기와 양식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이 뉴스는 굿 뉴스로 분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